자, 여러분은 지금 꼴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우리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용호 마스터에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우! 나는 세상으로 출근한다. 네. 와, 오피스리스들을 위한 책이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전 이렇게 국어 사전 두꺼운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만하죠. 네. 예. 거기에서 여러분 스스로 거의 단어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저는 관점이라는 단어 제 거 됐어요 이제는요. 관점쯤 박용호가 나와요 이제는. 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선점하는 이렇게 그거 아시나요? 나사에서 별을 찾으면 그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붙여줘요. 네, 그래서 그걸 장사하는 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래서 별자리를 등록하면 등록증이 나와요 나사에서. 뭐 예를 들면 영석이별 그러면 영석이별이라고 등록을 몇 불을 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많은 경우로 봐야 볼까 말까 이런 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별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은 영석이별이 되고 이게 소유권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관점이라는 단어를 제가 차지한 거예요. 관점 디자이너 그러면 저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그 사람도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오피스리스 워커라는 단어를 선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관점을 디자인할 툴을 먼저 내기로 했고 책도 다 썼어요. 근데 그걸 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관점은 내가 써니까 약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오피스리스 단어 뭐 n분의 1의 직업 뭐 이러면서 계속 뭐 그 잡지에서 커버 스토리하고 막 이러는 거에서 저 단어 내 거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세상으로 출근한다는 책을 딱 낸 거예요. 오피스리스 워커 그러면 이제 또 박용호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2,200만 명이 있대요 오피스리스 워커가.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오피스리스 워커라는 단어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잖아요. 미국에 2,200만 명이 있는데 그럼 한국에도 그게 분명히 그런 붐이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n분의 1의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기 직업을 이렇게 자기가 가진 어떤 장점을 어느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이게 능력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돈을 받는 거. 그래서 저는 오피스리스 워커라는 단어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으로 출근한다라는 책을 썼고 나는 세상으로 출근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무실이 어디예요? 그럼 여러분은 물리적 주소를 얘기할 거예요. 뭐 서울시 무슨 서초구 서초동 몇 번지 뭐 이런 거 얘기하실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관한 일을 골똘하게 집에 화장실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무실입니까 아닙니까? 사무실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사무실을 그냥 물리적인 주소 이게 그 경도 위도로 표현되는 그걸로다가 한정해 놓고 여러분은 일이 그냥 거기서 나오면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일이 재밌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일이 있다면 어디든지 사무실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 그냥 한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와도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뭐야 지금 이거 왜 집에 와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사람이 일 잘할까요? 딱 끊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을 잘할 때는요. 여러분 만약에 화장실에서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무실이란 물리적인 걸 갖다가 딱 갖다 놓고 그 사무실을 딱 해놓고 바깥으로 나가면 일하는 걸 갖다가 그냥 더 추가적으로 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도요. 제 책에도 써 있는데 고양이도 이렇게 원을 그려놓으면요.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요. 얘 집이 여길까요? 집이 없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 아니에요. 얘는 관점을 바꿔놓고 보면 얘는 모든 곳에가 집인 거예요. 그죠? 먹을 것만 풍부하다면 어디 가셔도 집이잖아요. 그래서 해리 베기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노트북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다 이렇게 커피숍 어디든 가서 이렇게 노트북 탁 펴놓으면 우리는 사무실이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노트북 피는 곳이 사무실이야. 이게 뭐 있습니까? 나는 지겹겠네. 저 사무실 나오면 나 일하는 거 너무 싫어. 나오면 난 진짜 일 딱 끊어야지.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피스리스 워커가 더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오피스리스는 그냥 물리적인 한계가 아니라 난 어디서든지 난 일할 수 있고 내 능력은 그러니까 사장님 더 강요하지 마세요. 저 사무실에 일 하나도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서도 딴 생각하면 여러분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곳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것도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디를 사무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어디서 일할 거냐. 근데 자꾸 우리는 사무실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놓고 거기 나오면 자꾸 그 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만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모 회사의 부회장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일이 재밌냐? 그래서 재미있을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일을 재밌게 하려면 어디를 벤치마킹 해야 될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벤치마킹해라. 교회는 돈 내고 가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한다. 목사님이 새벽에 나오라면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라면 밤에 나오고 거기다 돈까지 낸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교회 목사님이 돼야겠다. 왜냐면 난 돈도 주는데 애들이 불행해하잖아요. 맨날 인상 쓰고 있고. 근데 갑자기 우리 방효 대표님 만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출근하지 말고 한번 너 마음대로 일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물론 네. 뭐 그것도 타겟 정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네.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지. 나 일하는 게 짜증난다 이런 사람들. 야, 이란 네. 짜증 난다. 근데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아까 우리 태순 씨의 재산이 뭘까요? 이 틀에 갇히지 않은 생각이에요. 네. 그죠? 근데 오피스 리스라는 게 뭔가 자꾸 우리는 옛날에는 더하는 마케팅을 했어요. 네. 이거 뭐 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넣었어요. 뭐 넣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빼는 마케팅을 해요. MSG 안 넣었어요. 뭐 안 넣었어요. 뭐 안 넣었어요. 계속 빼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이렇게 레스 뭔가를 빼면 행복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갇혀 있는 생각들. 그래서 저는 그 미리 지는 사람들 그냥 어차피 나 갈 데가 왜 자기한테 그렇게 미리 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아까 태순 씨가 막 쓰다 보니까 난 쓰레기 나왔다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그거 다 있어요. 그렇죠. 난 쓰레기다. 왜냐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거든요. 쓰레기인 거. 예?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면서 막 다른 행동도 막 나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난 쓰레기야. 어떨 때는 양면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오히려 발전하는 데 더 재료가 되기도 해요. 내가 쓰레기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이 부분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까 한 얘기가 초발심 작용문이란 책이에요. 그게 스스로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첫 마디가 뭐냐면 주인공아 청하오나라예요. 주인공이 나거든요. 불교 용어로 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 있잖아요. 그게 스스로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은 나란 뜻이 불교에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청하온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야 박용호 너 내 말 좀 들어봐. 그럼 자기랑 대화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아니라 일에 관해서 내가 어떤 나랑 대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난 박용호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저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다 다른데.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패턴에 맞춰서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럼 그 생각이 맞는 생각들은 여러분의 다른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데 많이 짜증이 난다 나는. 그리고 좀 약간 암담하다. 그런 분들은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는요 모든 걸 다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 책은 좀 빨리 쓰다 보니까 페이지도 얇아요. 그래서 저는 저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판 3,000부가 나왔을 때하고 3,001부부터는 또 뒤에 추천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책에. 김태호 PD도 들어가 있고 뭐 거기 다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이 또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근데 이제 전 그 책을 좀 진화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책을 책값을 올리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들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난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른다면 제가 또 그 유명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보다는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좀 집단지성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풀리던데요? 라고 하는 그런 힌트들을 정답 있는 책은 없다고 생각하고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책은 생각 씨앗일 뿐이에요. 키워내는 건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 드려도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물 안 주고 키우지 않으면 다 죽어요. 예? 다 모든 사람들은 태순 씨가 책을 쓰건 제가 쓰건 톨스토이가 쓰건 다 생각 씨앗일 뿐이에요. 그래서 좋은 책 나쁜 책은 없어요. 그걸 키워낼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저는 책 갖고 욕하는 놈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싸가지 없는 새끼들. 써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저는 진짜로 제가 관점을 디자인을 쳤을 때 제가 그렇게 많이 팔릴지는 몰랐어요. 근데 써놨는데 거기 밑에다가 어떤 사람이 댓글 단 거예요. 우리 집사람만 알아요. 제가 그런 거 보면 괜히 못 견뎌한다는 거를. 영석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커하는 애들 많이 알거든요. 세계 3대 해커가 제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놈 찾아라. 이놈 IP 역추적해갖고 찾으라고. 전 진짜 못 참아요. 그런 애들 보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자식은 다 지자랑이네. 그래 맞춤법이나 똑바로 써라 이 자식아. 그래서 저 욕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놈이 써놓은 문장을 보니까 맞춤법이 틀렸어요. 지가 틀렸어, 지가. 지가 틀린 거예요, 맞춤법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 아닌 것처럼 하고 님이나 잘하시길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제가 딴 사람인 것처럼 하고 이렇게 님이나 잘하시길 써놨더니 그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 이 새끼 분명히 이거 책 쓴 놈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저는 박용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다른 아이디로다가 또 글 올렸더니 이 새끼는 가짜다. 뭐 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영석 대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 못 바꿔요. 그런 애들 끝까지 가도 부정적이에요. 얘기 안 하는 게 맞아요.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다 이렇게 틀어가지고 다 나쁜 쪽으로 봐요. 타블로 그 타진녀들 보세요. 그 스탠포드 나왔다고 그 학장님이 그 성적 증명서 찍어도 그 밑에다가 저 새끼도 같이 할 거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상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에너지인데.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데. 짜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 뒷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안인 거죠. 대안을 제시해라. 너 화만 내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라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글을 쓰면서도 그랬어요. 이 내비게이션 짜증납니다. 그래서 티맵이나 현대차 자동차에서 만약에 김 기사를 인수해 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김 기사를 만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회사를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고 다른 꿈을 또 꿀 수 있어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김 기사 같은 걸 인수하면요, 진짜 자기네가 쓰는 그 쓰레기 같은 맵보다는 훨씬 나요. 기사 더 좋잖아요. 그러면 훨씬 좋아지거든요. 와.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꼭 이 방송을 듣고 김 기사를 인수해 주시기 아니 근데 바랍니다. 현대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외제차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저 외제차도 너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네. 외제차도 더 쓰레기예요. 네, 진짜로 한국의 길을 잘 몰라요. 네. 그리고요, 저는 오늘 좀 짜증이 나는 걸 얘기해 드리면, 이것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바꿨으면 좋겠는 게 BMW i8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네. 진짜 좋은 명차예요. 뭐 진짜 멋있게 생긴 차예요. 50대가 우리 한국에서 미리 선주문해 갖고 동이 났어요. 네. 근데 그 차가 눈가를 빼서 들어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그 i8이라는 차의 멋있는 점은 이 레이저 라이트라는 게 달려 있어요. 쫙 하고 진짜 비치는 그 라이트인데, 그게 어느 회사에서 노비를 해가지고요, 그게 제논 라이트라는 걸로 원래 있던 걸로 그냥 그 옛날 찌글찌글한 라이트로 다시 붙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예? 대한민국은 아이폰 들어오는 것도 2년 막았던 거 아시죠? 근데 그런 차들하고 경쟁해야지만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세계 나가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현대자동차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짜증을 내는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우리가 짜증을 받아서 개선시켜서 BMW랑 벤츠랑 아우디랑 싸워서 이기길 바라는 거예요. 맞아요. 너네 이따위라면 못 이겨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걸 현대자동차에서 우리들이 내는 짜증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짜증 내는 거는 그거 바꿔서 지금 BMW 같은 차, 대한민국에서 벤츠를 이긴 차가 나왔대, BMW를 이긴 차가 나왔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저 따위라면 못 이기니까 화가 나서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죠? 예, 우리의 마음을 좀 현대기아자동차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꼴통 챌린저는 현대자동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미션 수행해야 되는데. 맞아요. 자, 그럼 현대자동차가 나올 날까지 기다리면서, 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들 중에, 자, 오늘 박용호 마스터에게 나는 미션을 꼭 한번 받아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일어났어. 제일 먼저 일어나셨어요. 자, 자, 킥복싱 나오세요. 킥복싱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자. 뛰어오세요. 자, 오늘 또 킥복싱 협회에서 또 나오셨어요. 자, 본인 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킥복싱 협회 사무국장 김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코털은 왜 길렀어요? 제가 대한킥복싱 협회에서 최연소 사무국장이거든요. 네. 네. 관장님들이 저보다 10살에서 15살 정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를 좀 들어 보여야 돼서 네. 제가 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1입니다. 31. 예. 그럼 코털 기르면 41처럼 보여요? 그나마 이제 네. 그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제 23살, 22살 때부터 이제 가락시에서 일을 했잖아요. 제가 딱 아까 우리 박용 대표님 말씀하신 사람이요, 미리 지지. 미리 지면 안 돼요. 네. 제가 딱 가서 뭐라냐면, 저보다 분명히 나이 많잖아요. 제가 먼저 이렇게 우리 편으로 선빵 치는 거야. 야,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그럼 상대방이 이 새끼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아 이거 나 몇 살인데 그러면 야 너랑 나랑 동갑이야 이 새끼야. 앞으로 물건 똑바로 주고 이 새끼야 알았지? 친구 먹자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가락시장 가면 저보다 10살 많은 애들이 다 친구예요. 어제 결혼식에 이제 왔는데 야 영석아 넌 강남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친구들이 다 어려 보인다. 그런 거예요. 강남은 다 동안이야 이 새끼야. 그래서 강남에서 애들 키워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괜찮아요. 관장님 나이 많으면 어때요? 내가 업무적으로 그 사람보다 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근데 그 사람들은 파이터고 저는 사무직이고 이래서 어우 싸움은요 파이터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아까 박용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네. 끝까지 내가 그렇죠. 너 짱돌로 내가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이런 사람이 싸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조폭들 보면 등치 크고 싸움했던 사람들이 잘한 게 아니라 키 작고 정말 딱 저 사람은 나랑 같이 끝까지 죽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보스하는 거예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거 좀 여쭙고 나한테는 어떤 미션이 필요할 것 같은지. 제가 이제 킥복싱 협회를 하고 있는데 네. 사무국장으로 맡고 있는데 진짜 제가 존경하는 세 분을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기쁜 날이에요. 근데 네. 미리 지지 근데 말라고 얼굴은 그렇게 그닥 기뻐 보이지 않아가지고. 네, 흐뭇하게. 네. 미리 지지 말라고 하셔서 네. 제가 용기를 내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홍보를 하시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킥복싱이 최대한 이렇게 발전되고 홍보될 수 있으려면 제가 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이거 좀 궁금해서 네. 이런 귀한 킥복싱. 자리를 빌어서 자문을 야. 요를 드리고 아예- 자문으로 모시네요. 이거는 참 돈을 받고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 연봉 협상부터 맞아요. 먼저 좀 네. 얼마까지 월 10만 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뭘 또 갑자기 약해져 또 벌써 또 돈 얘기 나오니까 미리 지네. 졌어. 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고 매처가 있어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만큼 베푸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준 것만큼 주는 사람, 그다음에 착취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착한 기버들이 성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근데 뭐 저도 일단 받으면 제가 이제 킥복싱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렇게 자기가 자신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킥복싱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외팔인데 자기 제자를 챔피언으로 길러내든지 사업 부도가 난 사람인데 킥복싱에서 관장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고 뭐 특전사인데 그런 사람들. 뭐 떨어져서 다쳐서 다시 킥복싱으로 재활을 하든지 이런 좋은 것들을 나쁜 이미지가 아닌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알리고 싶은데 이게 뭐 체육단체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남들보다 용기 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용기로 내든 건데 제가 오늘 와인 사온 것도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음료수를 사왔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와인을 사오면 나는 차별화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와인을 사왔고 저는 이 강의실에 6시에 왔습니다. 그 제가 앉은 자리는 바로 강사님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 강연이 시작하기 전에 강사님 명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돈은 없어요. 하지만 열정은 있고 열정 페이를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아니 질문하라고 들어와서 강연을 하고 있어. 참고로 얘기하면 넌 사오고 욕 먹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름도 제가 어제 병원에 갔는데 제가 심장 수술했잖아요. 어제 검사를 받는데 다시 재발했다는 거예요. 다시 수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을 딱 나오면서 아까 그 신태순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재발한 것도 이것도 행복일 텐데 왜냐면 더 건강하게 살라고 또 수술 시키나 보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웃으면서 재발했대.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 새끼는 또라이인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심장 수술 어려운 거 또 받아야 되는데 그거 힘들 텐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 건강 잘 챙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부터는 아예 커피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 새끼 선물로 그거 사왔어, 술을 이 갖고 새끼야. 왔어. 이 새끼 지금 이거 거꾸로 짚지 마요. 네. 자, 아무튼 우리나라 네. 킥복싱 발전에 본인이 이바지를 해야 하는데 네. 어떤 관점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지. 근데 그 관점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제가 그 관점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질문을 먼저 해요. 어떻게 보이고 싶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들 여기 홍보를 그러면 국민 다 차치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킥복싱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부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다 줄여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다 생각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킥복싱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부터 결정한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잘하겠습니다랑 뭐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킥복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원래 앉아서 오피스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걷고 운동하고 운동은 이게 필수란 말이에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약했던 분명히 사람 살다 보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세상에서 가장 맨 처음 시작했던 스포츠가 싸움이잖아요. 싸움 어떻게 보면 권투 뭐 킥복싱이지만 수렵이죠. 수렵. 예. 싸움이 아니라 그걸 동물 통해서 잡는 자기가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싸움은 사실 상대랑 하는 거지만 자기 극기가 있거든요. 그 킥복싱은 자기 아니 혼나는 그러니까 세상을 그거를 하는 극기죠. 설명을 하지 말고 예. 딱 한마디로 정해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팩트 있게 네. 왜 킥복싱을 해야 될 만한 이유를 딱 팩트 있게 말을 해야지 막 설명하면 아니 이런 거예요. 네. 킥복싱은 이런 겁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 네. 그런 거구나라고 그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거 어떻게 보이고 싶으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킥복싱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킥복싱은 방패입니다. 방패.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자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남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같이 이렇게 배짱 있지 말할 수 있는 킥복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 여자분 킥복싱 안 했어 이 새끼야. 수순만 근데 더 했대, 당당했어. 저 수순만. 여자는 떨지도 않았어. 여기서 막 떨면서 네. 방패입니다. 여러분들 이기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좋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결정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럼 그거를 미션으로 갈까요? 네. 어떨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제가 카카오톡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저는 카카오톡을 여러분이 말하는 또 용어로 홍보를 관점 디자인이라는 말은 약간 여러분들 그러니까 홍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게 뭐냐면 카카오톡이 사람들이 다 고맙다고 느꼈으면 좋겠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보면서 아 진짜 고맙네 얘네들 괴롭히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카카오톡을 지나고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이야 좀 많이 생각이 바뀌셨겠지만 첫 번째는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우리는 문자 지금이야 카카오톡 뭐라 그래 국민 메신저라고 그러잖아요. 메신저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문자입니다. 그랬어요. 문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아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고맙구나. 근데 아 얘네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뭔가를 해주면은요 다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안 봐요. 이 새끼들 요거 이렇게 문자 해가지고 사람만 하지면 돈 받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통신사에서 건드린 거예요. 얘네들 유료할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공지사항에 띄웠어요. 카카오톡은 100년 동안 유료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 이건 타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얘네 어떻게 돈 벌지? 광고할 거야. 다 생각에는요 다 이렇게 추적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광고하겠지. 그 예상을 벗어난 거예요. 카카오톡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해요. 플러스 친구라는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원해서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건데 뭐 여러분 결혼 잘못하시면 누구 원망해요? 엄마 원망하나요? 똑같은 거예요. 예? 내가 불행 잘못해 근데 또 끊기도 쉬워요. 이혼하는 건 힘들지만 카카오톡에서 브랜드 선택했다. 얘네 왜 이렇게 자꾸 이거 뭘 날려? 그럼 자 끊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게 없죠. 고맙구나. 그리고 카카오톡은 이렇게 마켓플레이스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장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선물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뭐 선물하는데 좀 편하게 해줬네? 또 고맙구나. 자 카카오톡의 모든 건 다 고맙다는 걸로 풀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카카오톡 어느 순간에 카카오톡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카카오톡을 통신사에서 괴롭히면 그리고 카카오톡의 그 공지사항에 그 말이 몇 살 먹은 애 말 같은가요? 한 7살? 5살? 난 우주통신 규약을 만들 거야. 막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서 애가 말도 안 되는 막 저 정말 미안해요. 막 이러고 막 애들이 그러니까 통신사는 어른 이미지잖아요. 다 돈도 많고 막 이러는 건데 막 통신사가 카카오톡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나서가지고 이 새끼들이 막 왜 카카오톡을 괴롭히는 거야 이 조그만 회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죠? 그렇게 그것처럼 카카오톡을 고맙다는 느낌을 만들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킥복싱을 뭘 하고 싶게 만들겠고 싶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저는.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느끼게. 또 두 번째 질문할게요. 건강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러닝머신은 사는 거 아닌 거 알죠? 어느 놈이 갖고 있는지 알기 갖고 물어보기만 하면 다 줘요. 왜겠어요? 너 러닝머신 샀니? 있어 집에. 나 줄래? 그럼 78%가 준다는 거예요. 네. 놀 데가 없어. 3일 이상 안 쓰고.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다 빨래거리로 쓰더라는 거예요. 예? 차라리 저 자리에 빨래거리를 놓치라니까 되게 좋아하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 15층인데 가져갈 수 있니? 막 이러면서 막.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건강 좋다는 거 다 알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킥복싱이라는 걸 여기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relevance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거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킥복싱하고. 아 좋은 건 알겠는데 집에 가면 다 반납해요. 예, 킥복싱 좋은가 보다. 뭐 너나 해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다. 예? 난 코시점을 안 길 거야.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나 킥복싱 해야겠는데? 우리 남자친구랑 지켜야겠는데? 그게 relevance 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킥복싱하고. 그 고리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톡은 그 고리를 찾아줬잖아요. 여러분 통신료 많이 나가죠. 20원씩 나가는 게 한 달이면 뭐 통신료 뭐 10,000원, 2만 원 나가시죠. 제가 그거 줄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 확 있잖아요. 돈 아껴주잖아요. 그 렐러번스라는 거예요 이게. 유스폴리스 쓸모가 있나? 쓸모가 있어요. 예?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렐러번스.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의지만 얘기한 거지. 계속 얘기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진짜 난 씩씩하고 영감하고 난 열정을 가지고 이 우리 킥복싱이라는 걸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았어요. 제가 알리고 싶구나. 끝. 뭐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알리고 싶습니다. 뭐 이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하자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여기 계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킥복싱은 이겁니다. 라고 딱 뭐뭐 이꼴 뭐뭐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네. 여러분 스스로 답하잖아요. 배달의 민족 광고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질문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그런데 요기요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와우. 정말 용우는 홍보할 때가 제일 예뻐. 자, 그러면 이거 미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드리면 안 되니까요. 자, 지금 들으셨어요. 질문에 대한 요지를 이해하셨다면, 자, 킥복싱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맺어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그런 속을 하셔서 기한은 언제까지 줄까요? 3일? 3일 드릴게요. 네. 3일 동안 이 질문에만 집중하셔서 킥복싱은 뭡니다라고 정의하셔서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꼴통쇼에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뭡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우리가 어떤 상관관계로 해서 한 방에 사람들한테 상관관계 맺을 수 있게끔 아셨죠? 그럼 고민들을 올려주세요. 했던 작업들을. 그럼 사람들이 아마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렇게 답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아셨죠? 이해하셨어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면 킥복싱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연결고리? 이게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하시는 과정들을 다 적어보시라고요. 이따가 네. 디프리 가셔서 네.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여쭤보시고요. 네. 그래서 그 미션 읽어드리겠다. 뒤풀이에서 50분에게 여쭤보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킥복싱에 대해서 어떤 걸 하실지 지금 적어서 저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하셔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늘 저녁이니까 내일 일요일 저녁까지 해서 월요일 12시까지.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보성님이 미션 수행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 응원의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오! 네, 감사합니다. 50명 이상 뒤풀이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셨죠? 잠깐만요. 네, 여기 이종석 씨 오셨습니까? 네 앞에 오셨네. 네. 제가 왜 이분을 호명했냐면요. 네. 이분은 저한테 여기 오기 전에 이분이 어디서 오셨냐면요. 진주에서 오신 거 맞죠? 네, 진주에서 오셨어요. 이분 취업을 위해서 진주에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미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션 하려고 여기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 분이라도 잘 돼갖고 취업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행복을 주고 여러분 흐뭇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종석 씨는 여기 세 명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미션이 있대요. 그래서 이따가 좀 특별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우리 오늘 인사와 더불어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염두를 관리하라. 여러분 염두를 관리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타인이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결정이 되시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서울대학교의 최인철 교수님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죠. 애를 낳고 나니까 왜 이렇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이 보이던가요? 그죠? 막 이렇게 뾰족한 게 있고 딱딱한 거 있고 막 구멍만 보면 애가 막 숟가락 갖고 막 젓가락 갖고 쑤시니까 막 구멍이랑 구멍 다 막고 막 뽁뽁이를 싸고 막 그러죠. 근데 애 안 낳았을 때 안 보이던 것들이었잖아요. 중요한 건 내 염두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위주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돈인지 사람인지 뭔지. 그래서 그 염두의 주인이 내가 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염두를 남한테 내줘서 우리 폴 브루제가 했던 말처럼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는 거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질문 체계를 만드는 거, 그래서 나답게 질문 체계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할 때 그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봐요. 나는 똑같은 걸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나? 다 똑같은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보험회사다. 그럼 보험도 뭐 AIG 생명도 있고 무슨 생명도 있고 뭐 무슨 다 보험회사 무지하게 많아요. 보험 똑같아요. 근데 왜 1등부터 10등이 생길까? 보면 똑같은 보험을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다르게 봤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르게 봤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공감하게 만들지? 사람들이 내 다르게 본 걸 어떻게 하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까? 그 고민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지금 요즘 요 트렌드 컨텍스트 이 맥락에 맞나? 맞는구나. 맥락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 세 개만 잘하면요, 세계적인 마케터가 될 수 있어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다르게 보는 거, 공감하게 만드는 기술, 맥락과 잘 어울리게 만드는 거, 세 가지가 다거든요. 그래서 전 마케터로서 질문 체계, 제 세 가지 질문 체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질문 체계를 만드셔서 염두 속에서 염두가 이 질문에 의해서 좀 정리가 됐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박용우 마스터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박용우 크게 박용우